주시겠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삶보다는 이 공적으로 봉사하는 삶, 이걸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 평소에 좀 보람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 자신이 뭐 어떻게 되는 거 그 부분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배려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철학이라는 거 한다면 그 배려의 철학, 배려의 철학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총장 할 때면 학생들을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리고 내가 장관할 때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교육을 받도록 배려하느냐, 이런 쪽으로 내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교육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받은 만큼 그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교육을 잘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또 사회에 잘 적응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해서 이 교육이 사람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장관님께서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대학 생활 네. 어떠셨는지, 그리고 혹시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것, 아니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지?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4.19 혁명이 있었고 또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한 정치적 격변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100불 혹은 그 이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혹은 그 이하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못 살면서 고민이 많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4.19 때 그 데모할 때 그 당시는 청와대가 경무대라고 불렸습니다. 경무대 앞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하여간 뭐 그 구호도 외치고 또 뭐 친구들이 옆에서 뭐 총에 맞아서 죽는 모습도 보고 한 그러한 경험까지 할 정도로 대학 생활이 상당히 즐거운 생활보다는 좀 고통스러운 생활, 어려운 생활, 이걸 많이 했던 분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고통이 왜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냐, 등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질문 속에서 좀 고민도 하고 성장했던 것이 내 대학 시절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고 대학 생활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고 또 대학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대학 환경은 뭐 형편 없었으니까요. 대학 환경도 좋아졌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 원함에 따라서 또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가서 좀 언어를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문물을 좀 배우고 싶다면 또 여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또 공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참 여러 가지 기회가 앞에 많이 놓여 있고 그 기회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계속 자신을 거기에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제가 만일 지금 대학생을 한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학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아주 그냥 실컷 재밌게
또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대학생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한 40년 이상을 했는데요.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40년 이상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많이 그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그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의 학생들은 그때는 참 그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고민도 많이 하고 주로 투쟁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 만나기만 하면 주로 정치 얘기하고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그 학생들과 동조하면서도 또 교수니까 또 교수들이 또 학생을 지도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했는데 요새 학생들은 그 단계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의사표시도 하고 또 자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을 만나면은 달라요. 그때 학생들은 무슨 10살을 만나는 기분이었는데 요새 학생들을 만나면 상당히 자유인, 개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질문이 전문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질문들은 우리가 한참 고민하면서 대답해야만 대답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대학생 시절이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학생들은 관심도 많고 깊숙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경력을 쌓아 오시면서 아까 데모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시련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힘든 시련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멘토라든지 롤 모델이 있었는지. 네. 그 시련을 극복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극복해야죠. 그리고 그 극복하는 데는 인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 시련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6.25를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도 시련이 많았죠. 그 어린 나이에 도망 다니고 또 막 그냥 옆에 시체하고 같이 잘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참 엄청난 시련. 그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련이 아마 어렸을 때는 그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시련 그런 것이 제일 큰 것이었을 거예요. 무서움을 참아가야 하는 시련 이런 것이 이제 컸다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 우리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4.19 때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생각하고 이제 현실 정치가 다르니까 그것도 잘 참아내야 하거든요. 물론 투쟁도 하지만 많이 참아야 합니다. 참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길러가야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또 자신을 준비도 시키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시련을 겪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인내 같습니다. 인내하면서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과 연결된 미래를 구상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꿈을 자꾸 길러나가는 거. 길러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키워나가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성취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 제가 젊은이들한테 만일 자문을 한다면은 절대로 현재의 시련에 굴하지 말고 극복을 하라. 참고 나가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또 달라져요. 자기를 이렇게 조이던 상황이 다 풀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보면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했지 하는 그런 얘기가 오히려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또 문제 자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면 그 가운데 자기가 단련이 되고 그 단련 속에서 더 큰 인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롤 모델이라면 뭐 특별한 사람보다는 제 부모님이 그런 참고 견디는 인고의 세월이라고 하죠. 인고의 세월을 저보다 더 많이 겪었고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많은 걸 이제 배우고 내 자신이 또 자신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라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주민들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주도가 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뭐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다웠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것이 7대 경관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면 아주 터닝 포인트죠. 뭔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젊은이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제주도에 지금 대학에 있다는 것이 그런 그 터닝 포인트 속의 바로 핵심에 있다는 사실로서 인정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나 자신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건 저는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가장 세계화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도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가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지역을 끌고 갈 미래인들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이라든지 세계인으로서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양이라면 내가 이렇게 제주도 속의 그런 향토 문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냥 쌓이지 않고 이것을 전 세계와 연결시켜가지고 세계인으로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라든지 아마 여행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다. 그냥 제주도에 안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뭐 기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직장을 갖기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결국은 제주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제주도가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 돌아오면 리더로서 제주도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역시 어학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어디보다 이 제주 대학생들은 어학을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뭐 당장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몰려오죠. 앞으로 이제 세계인이 몰려올 겁니다. 그럼 필요한 어가 뭐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영어 이게 기본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젊은이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막 그걸 가지고 이 제주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 이것을 부지런히 이 젊은이들이 갖추게 되면은 뭐 제주도를 세계로 끌고 가는데도 공헌할 거고 우리나라 전체를 또 세계 속에 가장 좋은 나라로 세우는데도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관님 바쁘신 와중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